선배님, 저 오늘 폭행하셨죠? 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사장님, 웃음 납니까? 웃고 싶어서 웃냐? 어? 웃고 싶어서 웃어? 아무튼, 같이 생각해. 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한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손 사장을 응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로 둔갑하는 세상이다. 맑고 깨끗한 손석희 사장의 본 모습을 되찾길 기원드린다. 왜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원정 의원님? 사실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손석희 사장과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서로 좀 다른 위치에 있지만 네. 굉장히 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지난번 아마 JTBC 사적으로 출연했을 때도 친한 네, JTBC 출연했을 때도 뭐 굉장히 두 사람의 여러 가지 친분을 강조를 했죠.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홍준표 전 대표가 사실 이런 문제로 굉장히 어떤 본인도 많이 당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손 사장한테 좀 이제 어떤 좀 조언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본인도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고 자기에 대해서도 계속 막말했다고 그러고 뭔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본인 같이 이렇게 그냥 꾸준히 하니까 그냥 견뎌내더라라는 그런 조언을 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격려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좀 비아냥거린 듯한 이런 것도 좀 포함되어 있는 뭐 진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죠. 뭐 그런 어떤 의미로도 이제 읽기는 한데 어쨌거나 두 분 사이는 예전에 그 대선 후보 TV 토론 이럴 때 볼 때도 꽤 그래도 친한 분들 많이 이제 표명을 했어요. 네. 그러면 비춰봤을 때는 좀 차분히 대응을 하라. 이 문제는 괜히 좀 너무 앞서서 대응을 할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차분히 대응하라 이런 아마 조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 손 대표가 이제 폭행과 공갈 협박 시비에 휘말려 있는데 사실 그 김모 프리랜서 기자의 주장과 손 대표 측이 말이 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김모 기자가 뺑소니인 줄 알고 취재했다라는 그 사건 자체가 2017년 4월에 네. 한 주차장, 교회 주차장이라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손 대표의 차가 후진을 하다가 예. 출동해 있던 견인차, 다른 이유로 출동했던 견인차의 앞부분과 부딪히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다. 당시에 손 대표는 접촉사고가 있는 줄 모르고 본인은 그냥 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그 견인차 운전자는 접촉사고가 있는데 저 차주가 내릴 줄 알았는데 그냥 가버리니까 예. 뺑소니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내려서 당신이 내 차랑 부딪혔더라고 창문을 두드렸더니 그 차가 역시 창문을 뭐 열거나 문을 내리고 운전자가 내린 게 아니라 그대로 다시 뭐 1.5km 이상을 이제 질주를 갔고 그 다음에 결국은 따라잡아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고 합의금으로 150만 원 정도를 지급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지금 김모 기자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네. 본인은 그 당시에 이걸 뺑소니 사고로 알았기 때문에 취재 기자의 근성상 이거가 취재할 좀 이유가 있다. 그렇죠. 그냥 뺑소니 자체도 문제이고 왜 뺑소니를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 차에 운전했던 사람이 바로 손석희 사장이다라는 제보를 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잠깐 것이고. 지금 사건 개요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지난 2017년 4월에 이 손석희 사장이 몰던 차가 견인차와 접촉 사고를 냈는데 여기서 이제 뺑소니 의혹이 나오고 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지난해 8월이죠. 김모 기자가 이 제보를 듣고 취재를 시작해서 손석희 사장을 만났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개인적인 관계를 이어오다가 얼마 전이죠. 지난 1월 10일 날 이 손석희 사장과 김모 시장과 만났는데 일식집에서 만났는데 폭행이 있었고 그거를 당일 저녁에 부근의 이제 파출소 경찰서에 폭행 신고를 했고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지난 18일 얘기는 뒤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궁금한 게 사실상 작년 8월에 손석희 사장이 이 김모 기자를 만났고 그동안에는 잘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11일 날 밤에 둘이 이렇게 좀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면서 폭행 시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 이 김모 기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한번
지난 11일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한 30분쯤 전에 JTBC 손석희 사장한테 주먹으로 2차례 얼굴을 가격당했거든요. 잠깐 들어가다가. 하지 마세요. 아니, 이리 와. 손석희 사장께서 자꾸 못 가게 하시는데 저는 지금 귀가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김 변호사님. 사실 전 이제 일반인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손석희 사장 측이 주장한 것처럼 협박이고 이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왜 오랫동안 김모 기자하고 손석희 사장이 굉장히 친밀했던 관계가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이어져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난 8월에 이제 취재하겠다고 시작을 했고 아마 그때 손석희 사장하고 이제 김모 기자가 처음 알았고 접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 적어도 6개월 이상 같이 지내왔는데 이제 1월 10일 날 지난 1월 10일 날 도대체 이제 일식집에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가 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일단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폭행이 있었느냐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녹취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프냐?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고 그럼 아프다고 하면 인정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폭행 자체가 굉장히 그 김모 기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뭐 주먹으로 얼굴을 갈격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먹으로 얼굴을 정말로 세게 때려서 이게 폭행이 가해졌다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서로의 주고받은 그 녹취록에 보면 그렇게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폭행이 있었는데 그게 과연 폭행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이제 중요한 것이었느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논쟁거리가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취업 청탁을 한 것인지, 네. 아니면 손석희 사장이 제의를 한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텔레그램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손석희 사장이 만약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사장이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고, 손석희 사장 정도 되면 JTBC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규직 채용이랄지 정규직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절차가 있고 사장이 관여할 부분이 제한이 있다. 이제 그런 취지를 보내면서 제가 볼 때는 쭉 보면 시간을 굉장히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손석희 사장이 만약에 제안을 했다고 한다면 저렇게 시간을 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취업 청탁을 과연 김모 기자가 했을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사실은 2017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 2018년도에 갑자기 문제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까지 끌어간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쟁점이 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상반되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수사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밝힌 녹취록이랄지 이제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손석희 사장 측에도 그러면 단순히 차 사고가 난 거, 그다음에 동승자가 누구였는지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게 만약에 논란이 되고 나면 자기의 어떤 이미지에 이제 치명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자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걸 좀 무마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이 사실 이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 말씀하신 손 대표 측과 달리 김 기자의 이제 주장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차량 사고 관련 보도를 막으려고 이제 손 대표가 반대로 취업까지 제안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된 녹취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튼 같이 가자. 네. 일단 집에 들어가고 연락을줄게. 나 너 좀 일 좀 시켜야 되겠어. 다른 사람 찾으세요. 뭐 사실 저쪽에서 이제 김모 기자가 일방적으로 이제 녹취를 푼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정확한 이제 전후 관계는 조금 더 저희가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지난 10일에 둘이 만났고 당시 이제 새벽에 경찰 파출소에 가서 이제 11일 새벽이죠. 예, 11일 새벽에 경찰서에서 신고를 했는데 이 위원님, 저기 손석희 사장 측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해명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손석희 사장은 이제 본인이 기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네. 받았다, 이제 취업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두 측면 다 어떤 의문이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 기자에 관련된 의문은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 김강선 변호사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 식당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있던 모든 대화 내용을 다 녹음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보시면 또 이 영상까지 찍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을 그냥 만날 때 저렇게 녹음과 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취재 목적이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두 사람에서 과연 취재 목적으로 만났느냐? 저는 그걸 근데 일단 이게 자체가 대화 의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형 동생 사이, 그렇죠. 지인, 친한 그렇죠. 지인 사이. 네. 그리고 이제 보면 뭐 이제 폭력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 제가 뭐 사건 기자를 취재를 해보면 전치 3주 정도 되면 우당탕탕 소리가 납니다, 일단. 네. 뭐 하면 그에 대해 저항을 하고 뭔가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나죠. 근데 굉장히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일단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기자라는 거, 기자윤리는요, 기본적으로 이 기사 취재와 관련해서 다른 걸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윤리가. 그래서 자기의 기사가 되면 그 기사가 되면 쓰면 되는 것이고 기사가 안 네. 되면 안 쓰면 되는 것인데 그 기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취업 문제와 만약에 연결시켰다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저는 불순한 의도라고 봐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손석희 사장과 관련된 문제는 그렇다면 왜 당시에 그 접촉 사고가 있었을 때 지금 보면 이제 견인차가 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물론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왜 150만 원까지 줬을까라는 의문이 그 부분이 가장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분이 그러니까 보통 부분인 우리가 것 같아요. 15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나면 정말 차 문짝에 찌그러드는지 굉장히 충격이 큰 상황이거든요. 문짝 하나가 그 찌그러들고. 접촉 사고가 그리고 났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제가 몰랐으니 뒤따라 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몰랐습니다 하고 저희 보험사한테 연락을 할 테니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개인 돈 150만 원이 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는 사건 날짜가 바로 2017년 4월 16일입니다. 자, 이 세월호 사건 기념일이었고 바로 대선을 앞두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 손석희 사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논란이 될 경우에 사실은 지난 태블릿 PC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은 JTBC에 대한 이 압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또 논란시킬 수 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기사가 이거 우리 그냥 돈으로 해결합시다 라고 했으면 충분히 저는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200만 원을 요구를 하다가 이제 150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관련된 것들에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계속 그 기자한테 취업 문제를 거론합니다. 뭐 작가 뭐 그다음에 내가 이야기를 해봤다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사장 정도가 되면 그 문제는 그렇게 왜 기자한테 그렇게 연연했을까? 취업 문제를 가지고. 네. 아니, 그 뭐 자기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도 아니고 예를 들어 그 기사와 관련된 거라면 자기가 떳떳하다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굳이 사장된 입장에서 그 기자한테 끊임없이 취업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네. 그 점이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사람에 관련해서 이런 의문점이 좀 풀려야지만 이 사건 전체에 좀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계속 의혹이 남고 있는 2017년 그 당시 손 사장의 접촉 사고 당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도 공개가 됐거든요.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교회 쪽이었을 거예요. 저는 차를 빼고 있었고 그 친구들은 모르겠을지 알았으면 뭐 접촉사고가 없었겠죠. 근데 뒤에서 계속 쫓아와가지고 뭐 그 경찰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난 그냥 현금을 해도 된다. 이거 뭐 얼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장희영 교수님, 사실 뭐 충분히 이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가기도 한데 왜 이게 현금으로 났을까? 현금으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끝냈을까? 그리고 왜 오랫동안 이 김모 기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손석희 사장 측의 주장대로 왜 협박을 감수해야 했을까? 이런 의심들이 계속 앞부분에 대한 의심은 질문 중에 앞부분에 대한 의심 왜 현금 150만 원까지 줬을까? 가벼운 네. 접촉 사고라고 본인이 말했으면서 이 부분은 솔직히 억지로 손 사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손석희 사장이라는 인물 자체가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 손석희라는 이미지는 사실은 거의 셀럽 수준으로 상당히 유명하기도 하고 영향력이 있기도 예. 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사실은 무슨 사생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과 비슷한 처지로 만에 하나 이게 실제로 가벼운 접촉 사고였을지라도 그 주인공이 손석희였다라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이 김 기자의 이런 태도들도 손석희였으니까 가능한 거였거든요. 뭐 저나 뭐 다른 사람들이 사고를 났더라면 사실 기사를 써도 기사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믿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벌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손 사장 입장에서는 역시 이해를 하자고 보자면 시기도 시기였었고 이현주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견인차가 뺑소니라는 일종의 얘기를 꺼낸다면 굳이 경찰이 와서 이게 기사화되고 이러는 것보다는 막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물어뜯기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 그 김 기자가 정말 기자였으면 그냥 뺑소니를 취해서 기사를 쓰거나 혹은 손석희 사장이 그걸 막기 위해서 취업 제안을 먼저 해서 회유를 하려고 했더라도 그럼 그 자체를 또 기사로 쓰면 되는 거예요. 손석희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다만 손 사장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몇 번 이런 우려들로 인해서 현금으로도 줬고 이 기자를 그래 하고 달래고 몇 달을 왔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왜 이렇게까지 영상에 찍힐 정도의 이런 친밀도를 보이는 대화를 할 정도로 긴 시간을 끌었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해서 초기에는 그래 어떻게든 기사를 막는 게 옳았어라고 판단을 했더라도 나중에 이 기자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왔더라면 본인이 먼저라도 그래 팩트를 사실을 밝히자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동승자 얘기가 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목격자는 옆에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다라는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손석희 사장은 그거는 정말 허위다. 역시 나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성 이야기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아무것도 진실이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긴 시간을 손상이 끌었다라는 것. 단순히 김 기자의 협박 때문에 이랬을까라고 하기에는 역시도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신뢰감들이 논란이 계속 많은 것 같아요. 의심을 받으니까 동승자가 사실은 없었는데 왜 이런 것까지 의심을 하느냐. 적극적으로 이제 JTBC 측에서는 이제 해명을 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거시시다. 계속 공방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정확한 상황이 밝혀지거나 드러난 거는 없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녹취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쟁점 한 4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손석희 사장이 과연 뺑소니를 했느냐.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동승자가 있었느냐. 이제 사실 이건 프라이버시에 관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손석희 사장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그렇죠. 어떤 본인의 정직성, 이미지 이거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폭행을 한 게 맞느냐 이제 이 부분이고. 세 번째는 과연 이와 관련해서 김모 기자가 채용 청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손석희 사장이 주장한 것처럼 공갈위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이런 대화를 하고 또 채용할 자리를 주려고 했는지 이게 4가지 쟁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 4가지 상태에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뺑소니와 관련해서는 물론 그 운전기사 얘기하면 뺑소니를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실 물피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범퍼널티.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특가법상 뺑소니가 아니에요. 단순히 재물 손괴하고 그냥 거기를 도주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뺑소니에 따라서 죄의 형량이 아주 경미합니다. 그다음에 동승자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설사 여자 직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식을 한다랄지 공적 임무하고 그 자리 옆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 부분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폭행하고 그다음에 채용 청탁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약에 손 사장 측에서 뭔가 했다면 그게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단을 이제 3주로 끌었는데 이게 만약에 손과 발로 차고 그다음에 주먹으로 쳤다고 한다면 3주 정도는요. 2주의 진단에 비해서는 상당히 중한 상해입니다. 3주는요? 그렇죠. 그러면 때린 부위에서 보면 얼굴을 때렸는데 얼굴을 때린다지 발로 차고 사실은 3주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해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김 기자 측에서는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녹취록 작가도 보면 야 그게 때린 거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파? 아프다고 하면 그래 인정할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녹취록 자체가 명확하게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인정을 했는데도 입증할 수 없는 건가요? 인정 자체가 그래 미안하다 너네 때려서 그게 아니고 그럼 아팠냐? 이 말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면 당연히 아프겠죠. 그럼 네가 아프다고 했으면 내가 인정해줄게. 이게 녹취록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어떠든지 무마를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의 사과지 일반적으로 폭행 그렇죠. 증거가 되지 그런 않는다. 사과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그 협박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채용 청탁을 이제 결과적으로는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요구했다고 하니까 돈을 요구한 내용은 이제 공갈죄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같이 주고받은 이제 텔레그램을 제가 자세히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뭐 약간 뭐 의심 가는 측면은 좀 있죠. 하지만 손석희 사장이 내용을 보면 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가 안 돼서 안 됐어. 근데 계속 끕니다. 네. 그리고 변명을 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만약에 사실인 걸 전제로 한다면 손석희 사장이 사실은 채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어떤 거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자의적으로 채용을 해줘서 이것이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채용을 해줘서 기사화하는 걸 무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해준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결국은 다 잠잠해지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채용하려고 하는 진정한 의사는 좀 없어 보여요. 그 문구 전체로 네. 보면. 그게 뭐 참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왜 계속 이 손석희 사장이 끌려가느냐 김 기자한테 이 부분은 물음표로 남는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네, 이런 이 분위기 속에 또 새로운 게 공개가 됐는데요. 손석희 사장이 지난 10일 폭행 이후죠. 18일에 김 기자의 지인인 변호사 집에서 3명이 만났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요. 들어보시죠. 투자든 뭐 여행이든 제안하는 것은 공식적인 논의하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당연히 이제 제안하는 거고요. 투자금액 2억 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돈이 아니라 그런 되지 않네. 아니. 다 필요 없어. 아니, 내가 돈 때문에 더러운 놈 되고 싶진 않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른 기획사 중에서 서로 의견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영역을 조사 해결하자. 네, 위원님. 네. 이 녹취 파일만 들었을 때는 이제 손석희 사장이라고 추정되는 인물이 뭐 투자 또 용역을 먼저 제안하는 뉘앙스네요. 그렇죠. 이것도 녹취 파일이 있네요. 참 모든 게 다 이게 녹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대화 내용 자체가. 근데 일단 이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이 김모 기자의 지인인 변호사 집에 가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네. 대화를 했고 이날 대화 내용을 보면 손 사장으로 추정되는 분이 굉장히 적극적인 제안을 하지 뭐 않습니까? 2억 원. 그래서 그동안 뭐 얘기도 취업 하고. 말고 이거는 이제 이 김모 기자가 사실은 이제 공중파 방송에 기자를 하다가 나와서 별도 회사를 차려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회사와 사실은 이제 JTBC와 관련된 계열사의 어떤 용역 관계를 채용을 해서 한 2억 원 정도를 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제안을 하고 이 기자는 거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손 사장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불거질 경우에 어쨌거나 본인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덮으려고 했던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덮을까지 정도로 뭔가 손 사장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또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아니 뭐 어차피 이런 데 마당에 그냥 법적으로 해결하면 아까 방금 변호사님 이야기해 줬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뭐 폭행 사건이고 하지만 서로 쌍피로 되기도 하는데 예. 굳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까지 해결해야 됐는가? 이거는 조금 저는 의문점을 남습니다. 김 변호사님 짧게 좀 여쭤볼게요. 네. 이거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폭행 사건 이후에 지난 이제 18일 날 3명이 모여서 저런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한 회사의 대표 이사의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를 이용해서 개인적 폭행 사건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 지금 노출록만 봐서는 좀 그 부분은 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예. 이제 변호사 집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뭔가 이제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손석희 사장 입장에서도 뭔가 자기가 원치 않는 뭐가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 저는 녹취록에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자 2억 원 용역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에 대한 전제된 녹취록이 없어요. 그러면 2억 원을 요구를 하니까 그럼 대신 용역으로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녹취록 자체를 전체적으로 봐야지 일반적으로 녹취록을 제출할 때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사실은 잘라서 녹취록을 제출하는 게 꽤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 기자가 공개한 녹취록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공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폭행에 관한 영상도 저렇게 짧게 끝났을까요? 아니면 그 전이 있고 그 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를 봐야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섣불리 지금까지 나온 녹취록과 영상만 가지고는 이걸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뭐 손석희 사장의 어떤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정정당당하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저 김모 기자 자체도 사실은 기사를 쓰면 되는 것이고 기사를 쓴 거 물론 뭐 취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사실이 있느냐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손석희 사장이 나는 뭐 말할 수 없다랄지 한번 만나자. 그랬으면 사실 만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김모 기자의 어떤 의도성도 어떤 건지 그래서 그걸 제가 볼 때는 꼭 선의적으로 볼 수는 없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손석희 사장도 그 자리에 명백히 동선 사람이 없었다고 하고 증거를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 이제 증거를 내놓는 걸 전체적으로 보면 뭐 어떤 실체의 진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수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